왔다 신품종.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종자기술소의 회장 이번구입니다. 신품종 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9위 국가가 되는 계고를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육중가들은 본인들이 육중한 신품종을 출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종자기술사에서는 출원 대리인으로서 신속한 출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근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신품종이 개발되어 농업 생산력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품종의 남발로 농업인의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멀리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샤인머스켓의 재배 폭증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품종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인 있는 품종으로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고 적정한 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신품종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개인 육중가들이 육중된 품종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품종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종자산업의 중요성, 두 번째, 식물 신품종 보호, 세 번째, 품종보호 요건, 네 번째, 육종가 소개, 다섯 번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종자산업의 가치는, 종자는 황금알 않는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의 블루칩으로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종자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김제에 민간육중연구단지 조성, 전북 정읍에 방사선육중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종자산업형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내에 1000여 개 달하는 종자 관련 회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다만 직원이 10명 이상인 것은 20급 남짓으로 영세합니다. 현재 아시아종묘, 재능, S&T 등 중견기업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20년 사이에 국내 종자산업 동향입니다. 농어바이오가 14년 농협동무에 인수되어 있습니다. 동부파원능이 LG화학에 인수되었습니다. 17년도에. 이와 같이 종자산업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식물 신품종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말씀드리면은 식물 신품종의 지적재산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육중가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WTO 회원은 특허나 특별법에 의해 식물 신품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포프 국제 신품종 보호 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는 2002년 72억 개에서 50번째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74개국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기출 마련해서 97년 12월 30일 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가입국은 74개국입니다. 대상을 보유를 하시면 대상 모든 작물로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작물로 확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말씀드리면 채소, 하예, 식량, 버섯, 토양 등은 20년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육종기한이 긴 과수와 인목은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보호에 품종조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생산물에 대해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마지막 가공품에 대해서도 품종보호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종보호 효력은 종자에부터 가공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성입니다.
신규성 국내에서는 1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지나면은 신규성이 없다고 거절 사정하게 됩니다. 품종 명칭은 전 세계에서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별성입니다. 구별성은 기준에 있는 품종과 한계 이상의 특성이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 백합에 대해서는 암술머리가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품종 특성 발현이 균일해야 된다. 이것서 농업의 품질과 향상된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반복 대생에도 그 특성이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배하면서 올해 재배한 거, 내년에 재배한 것이 특성이 드러나면 안정성이 없다고 해서 품종보호권에서 결격 사유가 되게 됩니다. 품종보호권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위한 품종보호 사용을 하는 경우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보호품종의 사용,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농업인이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채용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음 품종보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구별성입니다. 출원서 질시 일반에게 알려진 타 품종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한 개 이상의 특성이 구별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알려진 품종이라는 것은 다른 내내 출원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유통되어 있는 품종, 보호품종, 품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된 품종 등의 알려진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종과는 한 개 이상의 특성이 달아야 한다는 것이 구별성입니다. 구별성 미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수박 품종에 있어서 출원 품종과 대 품종은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그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성이 없다고 나타나서 거절 터져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균일성입니다. 식물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균일해야 된다.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영양 번식 및 자아 수분 장분은 이영주 어프타입이라고 합니다. 어프타입의 숫자가 어느 정도 허용한 데를 유지하느냐 거기 돼 있고, 타 수분 품종 같은 경우는 균일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 품종과 비교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균일성 미비 거절 사유입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특성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방사선 돌연변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유전자의 균일도가 좀 떨어져서 같은 식꽃 내에서도 붉은 꽃이 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균일성 미비로 거절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식물이 반복 번식 후 관리성이 변하지 아니한다.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판단 방법은 제출된 표본이 연차 안에 균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와 2년차가 다르면은 그 품종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품종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미비 거절 사유입니다. 오이품 즉시는 과실 정보형과 과실 호이크 등 이게 등에서 1년차 특성과 연차간 차이가 현저하여 안정성 미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끝을 보시면은 1년차는 뾰족했는데 2년차는 뭉툭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육종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종자상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자에서 발췌했으며 국립종자원에 발행한 책자입니다. 첫 번째는 신종합성 배모체 특성입니다. 배모체 육성입니다. 육종가 이수성님은 농지청의 육종가로 중앙대학교 교수로 한평생을 보내며 소포자 돌연변이 육종으로 신품종을 육성한 전형적인 육종가입니다. 배모체는 배추와 무, 채소 등에서 한 글자를 가져 붙인 이름으로 말 그대로 배추와 무를 교잡해서 만든 새로운 채소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루이적 속간작적에 이르는 노새, 암말과 순학계의 규배,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 등이 라이거로 있어 속간잡종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무체의 가장 큰 특성은 맛입니다. 고추냉이 같이 매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고 주백이 많아 시원하고 맛있다라는 소비자 반응입니다. 이 배무체에는 항암 성분이 있어 건강 기능식품 브로콜리 속 항암 성분인 설포라펜에 비해 항암 효과가 높고 소화 흡수도 잘 되는
솔포라펜이 있어 배무체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추역병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재배는 역병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고추역병은 특히 장마철 이후 수확기에 가깝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 키워놓고 농사를 망치기 십사입니다. 여기에 육중과 안정환님은 1980년대 당시 고추 재배 농가들이 고충을 보면 내병 품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03년 내놓은 PR계 역가 홍장구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비싼 종자 가격대가 이만했던 게 비해 PR계 품종은 3만에서 3만 5천을 받았지만 내병성이 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어 농가들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역강 홍장구는 웅성불임 계통으로 육성해 핵심 저장부를 육종경 가집해서 품종 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앞에 좌측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래에는 그거는 고추는 거의 다 고사된 상황입니다. 역병으로. 그렇지만 위에 있는 역광홍장구는 그대로 새파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도 고사된 품종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항성 품종인 경우는 이렇게 좋은 식으로 농업인에 큰 이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맛있는 당근은 가라 홍일품 홍옥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구자학과 성산업은 전국에서 당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서 전국 생산량을 70% 차지하며 생산 품종의 70 내지 80%가 일본 품종입니다. 제주는 겨울에 나는 채소가 다 맛있는 곳이에요. 맛없기로 유명한 돼지 감자도 겨울에 제주에 재배된 것은 맛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장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당근이 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본 당근은 상품이 뛰어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저항성이 높으나 가장 중요한 맛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가 박용님이 개발한 것이 홍일품 홍옥으로 색이 진하고 단맛이나 생식용으로 적합합니다. 당근 소비는 김밥력이 가장 많고 끝이 뾰족한 당근보다는 H형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당근 맛이 이렇게 좋았었나 할 정도로 만들어 농가 유통인 소비자들이 맛보고는 차이가 확실하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은 최고의 배추로 인정받은 작품 청옥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여름 배추는 고랭기 여름 배추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육종가 김현규님이 2005년 누리종밀을 시작하고 나서 2008년 여름 배추 청옥을 출시했습니다. 청옥이란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품종 이름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품종 유기에서도 생산 홍보까지 혼자 다 하려다 보니 농가들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야 미려하고 어차피 농가들은 이름이 길면 줄여서 부를 테니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품종보호법 품종등록 규정상 품종명 안에 다른 작물 이름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품종등록 신청이 발리됐습니다. 다른 이름을 고민하던 차에 강원도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곳이 청옥산 자락이라는 말에 청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3년도에 여름 배추 품평이가 있었는데 가운데 중간에 있는 청옥 배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아무 이상 없이 잘 재배됐습니다만 좌측이라는 우측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뿌리옥병에 의해서 많이 고사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옥병에도 강하고 여름 배추에서 좋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는 품종입니다. 대한민국 주름잡는 상추 50품종입니다. 국내 1,500원 채소생의 상추는 10억 원밖에 안 되는 탓에 종자업체에서 육종을 포기하게 하여 이분은 개인 육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상추 육종과 권우환님의 첫 작품은 1998년에 육종한 선풍으로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식당에서 보는 꽃상추의 80% 이상이 80%이고 농가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열풍은 고온 다수반 조건에서 잘 살아남아 하와이 한식당을 하는 교포가 해마다 주문한 품종입니다. 미국의 상추 체제업체에서 얘기하길
그곳에 찾아오는 탑기른이 가장 늦게 추대된다고 하며 그 때문에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어서 농가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양남 육중과 복원에 앞장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남 육중과 강경원님은 청옥환, 월배, 은설 등 16품종을 등록하였고 등록준비 품종마다 10품종에 이릅니다. 국내 1급 희귀 및 멸종식물인 광릉의 요강꽃을 복원하는 것은 강경원님의 수건으로 그 때문에 육종보다는 복원에 더 열정을 기울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광릉의 국립수목원, 고려대학교와 함께 라오스의 희귀 및 멸종위기 난초 4종을 가져와 13,000편을 복원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풍란 복원 사업에 참여하여 풍란을 복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제주 탐나란과 진도 석국을 복원하였습니다. 이 강경원이 머릿속은 늘 나눠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장 이름이 바보나무입니다. 어느 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며 흘러나오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려면 다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바보처럼 오로지 난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그럴 거고요 라고 강경원님은 말합니다. 야생화 육종 교육하는 우리 꽃 지킴이. 야생화 육종가 최영호님은 우리 꽃 지킴이입니다. 모두가 간과한 야생의 가치를 알아본 건 30여 년 전. 어릴 적부터 우리 꽃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농구를 진학하면서 야생화 연구를 결심했습니다. 1982년 야생화 육종 연구를 세워 육종가로 심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야생화는 2000년까지도 외국산 꽃에 밀려 관심을 못 받았으나 그 관심이 집중되더니 요즘 야생화 인기를 실감해서 지금까지 한 길로만 오길 잘했구나 싶다고 합니다. 주력하는 품종은 매발톱꽃, 꽃창포, 세월안, 할미꽃, 구절초, 원추리, 비비추, 벌개미치, 자주꽃방망이, 해오라기, 난초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아내와 아들딸까지 온 가족 함께 야생화의 재배 심층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면적 한 품질 만드는 고바지 농업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대 안 되는 단기로 새 병을 열다. 육중가 함승진님은 민간 육중가로 빛나는 성과가 있기까지 2대째 당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당귀 추대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규배 시험과 최종을 거듭한 후에 2006년 신품종 당귀가 탄생했습니다. 영흥당귀로 이름 붙은 이 품종은 추대알 5% 미만의 병충해도 강합니다. 당귀를 재배할 때 문제되는 병충해는 전문의 유형과 잿빛 곰팡이입니다. 영흥당귀는 재래종보다 두껍고 뻣뻣해서 벌레가 침입하기 어렵고 병해도 잘 견딥니다. 보통 5, 내지 6번 농약 방제를 하지만 영흥당귀는 2번이면 충분하고 무농약 재배도 가능합니다. 함승주님은 이 품종 개발로 2007년 대한민국 농업과학 기술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신지식 농업인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 아래 사진을 보면 제가 함승주님 체중지에 가서 같이 육종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당귀의 추대가 거의 추대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주 균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추대가 되면은 뿌리가 목질화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신품종 보호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품종보호 제도에서는 특허제도의 변리사와 같은 공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종자기술사에서는 품종보호사 제도를 제안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종 구출에 대한 유튜브를 제작하여 시리즈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며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신품종!